네, 오늘은 이 리뷰 이벤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구매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 리뷰 이벤트가 줬다가 괜히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도 욕먹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사장님은 리뷰 이벤트로 군만두 한 개를 주니까는 자꾸 악플도 잘 달리는 거예요. 리뷰 이벤트가 이게 뭐냐? 그럴 거면 차라리 주지 마라. 뭐 기분 나쁘다. 저 같으면은 그런 리뷰가 달리면 사실 내가 지금 주고 있는 리뷰 이벤트가 잘못됐구나, 소비자들이 만족이 안 되는구나 하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군만두를 3개를 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하던가 하면 좋을 텐데, 그 사장님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뷰 이벤트를 줬는데도 이렇게 욕을 하고 이 사람들은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는 배달 장사를 더 잘해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배달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고 손익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나아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성과가 좋은 리뷰 이벤트는 어떤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리뷰 이벤트란 원가 대비 조리 부담은 낮으면서도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상품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소한 리뷰 이벤트 상품으로 콜라, 공깃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과가 나는 이벤트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우리 자영업자분들끼리의 서로 정보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라고 게시글을 제가 올렸는데요. 댓글이 달려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리뷰 이벤트 설정하는 데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컨텐츠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일식부산1님, 실제 판매하고 있는 사이드 메뉴 튀김류의 2분의 1 정도 제공하는 게 받는 입장에서는 가치 있다 느낄 것 같고, 튀김류는 과정도 간단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하고 있는 튀김류 중에서 사이드 메뉴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4,000원짜리 이런 것들 중에서 반을 제공하면 원가도 뭐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원가 대비 조리 난이도도 괜찮고 고객 만족도랑 재구매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댓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튀김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들을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떡갈비, 만두, 동그랑땡, 용가리 치킨, 김말이 튀김, 고구마 튀김, 소떡, 미니전, 너무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두 번째는 우주대마기님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메인 메뉴랑 개연성 있는 상품이 좋은 듯해요. 예를 들어 김치찜이라면 가격이나 손이 가지만 돈가스를 줘서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듯해요. 사이드로도 팔고 고객이랑 스토리텔링을 같이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 튀김류들은 김말이 튀김, 만두 튀김, 뭐 소떡 어차피 다들 알고 있는 냉동 상품이고 원팩이고 맛이 다 거기잖아요. 이 돈가스 같은 경우는 뒀는데 고객이 뭐 그냥 그래, 역시 리뷰 이벤트 돈가스가 뭐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뇌리에 각인을 그냥 확 박아줄 수 있게 정말 수제 돈가스급으로 퀄리티가 좋은 거를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초반에 리뷰 많이 쌓아야 될 때는 좀 공짜로 주다가 그다음 500원 정도 받다가 유료 리뷰 이벤트를 하더라도 퀄리티 좋은 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돈가스 이야기가 말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웬만한 돈가스는 다 먹어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그 톰슨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돈가스 너무 맛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를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수제 돈가스 직접 두들겨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자기가 두들겨서 만드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14장 들어있는 게 31,000 몇백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00원 중반대까지 내릴 수는 없을까? 그건 좀 욕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24,500원으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량으로 저희가 어차피 용인에 냉동 창고가 있으니까 그쪽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경로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공동구매 하셔서 한 장당 그러면 한 1,7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너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샘플 요청해서 맛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 매장도 여기서 돈가스 받아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워낙 좋으니까 등심 돈가스 뿐만 아니라 치즈 돈가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돈가스 전문점을 바로 시작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너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댓글 좀 볼까요? 부산 요리왕 고깃집님, 저는 시즌마다 다르게 하는데 보통 겨울에는 붕어빵을 해서 메리트를 가져갑니다.
붕어빵 저도 해봤습니다. 미니 붕어빵을 했었고요. 튀김기에다가 튀겨가지고 나갔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팥 붕어빵도 하고 슈크림 붕어빵도 했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베이비슈? 이렇게 얇은 동그란 빵인데 안에 생크림 들어가 있는 거. 그 슈를 냉동으로 들어와요. 그럼 냉동실에 집어 넣어놓으면은 리뷰 이벤트 이렇게 띵동 하면 슈 꺼내가지고 그냥 담아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왜냐면 그때는 워낙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바쁠 때였어가지고 리뷰 이벤트 들어온 거를 튀김기에다가 튀기는 그 1분, 2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겨울철이다 보니 뜨끈한 육개장 사발면 혹은 제철 과일도 반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쵸? 육개장 사발면은 그냥 주문 들어오면은 집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최고 장점이죠. 근데 편하긴 편한데 고객이 과연 정말 만족도가 엄청 높을까요? 그렇다고 뭐 불만을 갖지도 않겠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댓글 볼까요? 일산 한식님, 판매하는 메인급 상품에 맛보기 상품을 리뷰 이벤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한 그릇에 맛보기 리뷰 이벤트 넣으면 메인 상품 재주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달 삼겹 전문점이에요. 한 그릇 상품을 다른 거를 만들어 놓고 리뷰 이벤트로 삼겹살 뭐 50g에서 100g 정도 제공을 한다든지, 맛보기로 맛보기 꽃삼겹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럼 결국에는 그 한 그릇 때문에 미끼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한 그릇으로 인해서 유입해서 들어온 사람이 리뷰 이벤트로 맛본 그 꽃삼겹을 맛보고 다음번에 주문은 메인 상품인 삼겹살로 주문을 해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게 육회, 맛보기 육회라는 메뉴를 리뷰 이벤트로 많이 했었습니다. 냉동으로 다 손질돼서 들어오니까 그냥 하나하나 이제 소분해놓고, 맛보기 같은 경우는 육회를 70g에서 100g 정도 소분을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조리하는 동안, 보통 조리 시간이 짧으면 3분에서 길게는 10분 사이 걸리잖아요. 조리하는 동안 소분해놓은 냉동 육회를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갈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육회 일부가 살짝 익을 수도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다 해동하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따뜻한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장고에다가 넣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리하는 동안 잠깐 온장고에 넣어놓고 조리가 다 끝나고 포장할 때 맨 마지막에 잠깐 꺼내서 다시 넣어가지고 나가면 딱 맞더라고요. 참고로 육회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대로 나가면은 맛없는 거 아시죠? 이미 소분해놓은 그 크림백 안에다가 육회 소스를 좀 짜 넣어서 비벼가지고 비닐째로 이렇게 비비면 돼요. 잠깐만요. 자, 이거 비닐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육회가 들어있는 거죠. 냉동 육회가 이만큼 벌크로 들어오면은 저울에다 재가지고 한 70g에서 100g씩 미리 이렇게 소분해 놓은 거를 냉동실에 다 넣어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꺼내서 온장고에 잠깐 넣어놓고 조리 끝나면 포장할 때 이제 꺼내서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짜 넣고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회용기에다가, 실링기 쓰면은 실링 용기에다가 또는 뚜껑 달린 용기 같은 거에다가 이제 넣고 나가는 거죠. 근데 깨는 뿌려서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다른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편하게 주는 버전으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편한 걸 떠나서 제공하고서 2차적인 가치를 누리자,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메인 상품의 주문율을 이끌어내자, 재주문율을 이끌어내자, 이런 부분들을 2차적인 가치까지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이 사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 비빔인간님, 저는 리유저블 보틀의 브랜드 로고를 각인해서 커피나 밀크티를 제공하는데 손님들 만족도도 높고 브랜드 로고가 각인된 보틀이 집안에 침투해 있으니까 뭔가 재구매율이 더 올라가는 느낌? 그 보틀을 30개 넘게 모아서 저희 가게로 다시 보내주신 분도 계셔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아는 대표님도 요걸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됐죠. 한 3년 동안 월 매출을 2억 넘게 계속 유지를 하고 가맹점이 150호점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성과를. 리유저블 보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브랜드 로고를 각인시켜서 커피를 담아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진주 비빔인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브랜드 로고가 각인된 보틀이 집안에 침투해가지고 있고, 또 리유저블이다 보니까 재활용을 해서 쓰잖아요. 평소에 음료수도 담아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미숫가루 타서 먹는다던가, 헬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드신다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커피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 리유저블 보틀에다가 채울 그 커피를 할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루로 된 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커피 머신을 쓰냐? 커피 머신이 좀 가격이 비싸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쓸만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커피 머신으로 하는 게 원두를 사서 직접 만들면 그때 제가 계산했었던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한 잔당 한 4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원두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평균 시세 얼마 안 됐거든요. 한 6개월 전이었나? 그때 당시에 평균 시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맥락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머신으로 했을 때는 한 잔당 한 400원 정도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 특징이 기계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계를 놓을 자리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캡슐 커피. 이건 저렴하잖아요. 거의 가정용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용도인데 리뷰 이벤트로 막 나가야 되다 보니까는 좀 비싼 거는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렴하게 사면은 한 1, 20만 원, 조금 투자를 하면은 100만 원 이내.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 비용은 저렴한데 600원에서 800원? 스타벅스 맛있는 거는 이제 8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한 6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카페 전문점을 운영하면 당연히 머신 기계를 좋은 걸 사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배달 장사를 하는데 리뷰 이벤트로 나가면은 먹었을 때 맛있는 아메리카노 맛만 나면 되는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으면 되는 거고 생산성과 효율이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콜드브루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찬물로 내려서 만든 커피다 보니까 향이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루로 된 커피로 마시면은 그 특유의 진한 커피 향이 잘 안 나잖아요. 밍밍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콜드브루는 아메리카노의 그 진한 향, 원두의 그 진한 향이 날아가지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에다가 그냥 섞어버리면은 간편하잖아요. 콜드브루 원액이 이렇게 통으로 있으면은 물에다가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커피 머신을 하던 캡슐을 하던 콜드브루를 하던 제빙기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근데 콜드브루는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원액만 여러 개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미리 보틀에다가 찬물 섞어놓고 딱 레시피대로 섞어놓고 소분해 놓은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얼음만 넣고 나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리뷰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리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동 강도가 얼마나 적게 들어가느냐,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 리뷰 이벤트를 위해서 뭐 담는다거나 조리를 한다거나 튀겨야 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많이 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올수록요. 근데 요 커피 머신이랑 캡슐은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콜드브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추천하는 김에 제가 써봤던 거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가격을 얘기를 안 했구나. 콜드브루가 그때 제 기억에 한 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캡슐 커피보다 맛도 괜찮고 편리하고, 캡슐 커피는 그 주문 들어올 때마다 눌러가지고 그 캡슐 하나씩 꽂아가지고 그 다음 다 되면은 그 다 완료된 것도 찌꺼기 쓰레기 나오고 쓰레기 쌓여가지고 그것도 버려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이 콜드브루를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는 네소프레소의 그 500ml에 13,000원이었던가 했던 거, 그게 좀 맛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발견했던 게 더 맛있는데 가격은 훨씬 싸더라고요. 한 장당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만월상해라는 거를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커피 카테고리가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차도 있고 원액도 있고 뭐도 있고 카페에서 판매하는 거긴데, 만월상해에 들어가셔서 커피 카테고리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콜드브루가 있어요. 그게 제가 비교해봤을 때 가장 맛있고 가장 저렴하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갑자기 기억난 건데,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먹는 커피들은 참 맛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점점점 원두들이 맛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두가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는데, 원두 기계가 갑자기 어느 날 고장이 나가지고 한 며칠 동안 그 커피를 진행을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콜드브루를 진행하면은 점이 있습니다. 콜드브루는 만들어 먹기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맛도 괜찮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엄청 먹어요. 하루에 5잔씩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 잔당 한 500원에서 700원 정도 나오는데 직원들이 먹는 값까지 계산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콜드브루 여기저기 비교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콜드브루가 물 타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콜드브루가 물을 좀 가수율을 높여서 싸 보이는 척하는 그런 콜드브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시켜서 먹어보면 살 때는 되게 싼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물을 섞어서 먹어보면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다 시켜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면은 이 한 병에 총 몇 잔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병으로 33잔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중요한 거는 33잔이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집에서 먹는 조그만 컵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컵 사이즈 정확하게 33잔이 나오는데 12온즈로 아니면 16온즈로 33잔입니다 라고 써놓으면 좋은데 컵 크기를 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고 들어서 고객센터 연결해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온즈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언급한 여기를 제가 알게 된 게 저희 전배원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그 중에서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제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가게에서 파는 메뉴로 리뷰 이벤트를 하면 굳이 리뷰 이벤트 참여를 안 하시고 돈 주고 추가해서 시키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게에서 팔지 않는 특별한 메뉴로 리뷰 이벤트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특별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리뷰 이벤트로 주니까 굳이 시킬 필요가 없네 하고 안 시키고 리뷰 이벤트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전의 도리짱이라는 닭도리탕 전문 브랜드는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품목이 엄청 많아요. 2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뭐 우동, 뭐 새알만두, 뭐 떡, 수제비, 분모자 엄청 많이 하는데 손님들이 추가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 한 그릇 배달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14,000원 한 그릇 배달이 주문 들어오는데 옵션이 뭐 추가 엄청 추가돼가지고 최종 가격이 34,000원. 그래서 그 가게는 객단가가 엄청 높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옵션을 많이 추가하는 와중에서도 중간에 리뷰 이벤트를 꼭 참여해서 추가 사리를 더 추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으로 사이드 메뉴나 사리 추가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좀 펼쳐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이네요. 부산 한식 남칠구님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맛보기 냉면 이벤트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단점이 손이 많이 가는 게 그래서 요즘 쉬운 거를 좀 찾고 있습니다. 맞아요. 면이 진짜 특히 한식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치킨집에서 면 이런 것들이 조합이 좋기 때문에 면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저도 반그릇 냉면을 리뷰 이벤트로 했었는데 참 미친 듯이 들어왔었어요. 반응이 너무 좋고 손님들 리뷰도 잘 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한 번은 면을 일부러 미리 삶아놓고 해봤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면으로 하면 안 되고 쌀이 조금이라도 섞인 면이 덜 불거든요. 그래서 덜 불는, 안 불는 면으로 미리 삶아놓고 진행하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인건비 절감되고 노동 강도가 줄어드는 게 좋으니까 미리 쫙 삶아놓고 1인분씩 소분을 해놓은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넣어서 육수 붓고 나가고, 또는 그릇에다가 용기에다가 반 그릇짜리 냉면 용기에다가 다 면을 집어넣어놓고 차곡차곡 다,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여기 없나? 뭐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이제 면을 반인분을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고명, 예를 들어서 메추리알 하나라든지, 그리고 무 조금이라든지, 뭐 오이 조금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뭐 깨 조금 뿌리시고,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육수는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만 덮고, 뚜껑이 예를 들어 어디서 자꾸 뭐 가져오죠? 이게 이제 뚜껑이라고 칠게요. 여기 다 넣은 상태로 안 불는 면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겁니다. 덮은 상태. 이게 완전히 닫으면 안 돼요. 귀찮으니까. 손이 많이 가니까 완전히 꾹꾹 눌러서 닫지 말고 얹어서 그 다음 그릇을 올려서 또 넣고 세팅해놓고 쭈루룩 이거 한 2, 30개만 세팅해놓으면은 리뷰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이걸 집어서, 그럼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고 치고 집어서 뚜껑만 살짝 열어서 육수 넣고 바로 뚜껑 닫아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빔면으로 리뷰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면을 미리 쫙 다 삶아놓고 1인분씩 소분을 하는데 오일 코팅을 해놓습니다. 이게 원래 보통 파스타집에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면을 오일 코팅을 식용유로 조금 살짝 해놓고 1인분씩 소분해가지고 진공 잡아가지고 놓으니까 안 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문 들어오면은 비빔장 소스 넣어가지고 나가면은 알아서 비벼서 먹으니까 그렇게 리뷰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빔장 소스가 맛이 기가 막혀가지고 또 재주문을 메인 메뉴 시키면서 사이드로 비빔면을 정식으로 시키시는 분들이, 이건 맛보기니까요. 맛보기 비빔면이니까 이제 돈 주고 나중에는 시키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이 비빔장 소스도 공동구매 진행할까요? 1kg에 한 8,000 몇백 원 정도 할 테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공동구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샘플 요청하셔서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샘플은 모두 다 유료로 진행합니다. 왜냐면은 샘플 무료로 보내드리면은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시키신 분들은 또 무료로 시키면은 이거에 대한 그 값어치를 좀 못 느끼셔서 그런지 냉동고에다가 냉장고에다 박아놓고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정의 아주 약간의 샘플 비용은 받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뷰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배달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논하고 상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작은 노하우부터 큰 노하우까지 함께 교류하는 그런 조세이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